수입 무뼈 닭다리 정육을요. 이게 냉장실이나 실온에 놔두고요. 지금 이 온도는 실온에 놔둬도 되거든요. 하나하나 한 덩어리씩 떨어질 정도로 녹으면요. 물을 끓여서 여기 조금씩 부으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해동이 여기 끓는 물을 이 껍질 쪽에 부어주면 이 껍질은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질겨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50도 물에 이렇게 끓는 물을 여기 탁 보면 이게 찬 상태잖아요. 냉동이잖아요. 그러면 끓는 물이 탁 들어가면서 이게 수분을 딱 흡수하면서 노폐물은 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수분을 흡수하면 이게 살과 분리가 쉽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여기 지방들은요. 그냥 손으로 떼도 떼질 정도로 이렇게 쉽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50도 물에 우리 운동을 해서 살 빼기는 힘들다고, 지방 제거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온병 마사지로 지방을 녹여낸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방이 쉽게 떨어지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다고 생각. 이건 어차피 죽은 물체지만 다르지만 제가 실험체가 되어 본 결과 몸에 지방도 온병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지방들이 막 잡혀요, 실제로. 그런데 온병 마사지를 하고 나면 이런 게 잡히는 게 싹 없어지거든요. 나쁜 큰 지방과 나쁜 단백질은 피부 가장 가까운 곳에 림프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근육이 감소한 모세혈관이 기능을 잃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도 실제로 이 껍질 벗기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저 옛날에 닭 요리할 때 껍질을 다 벗겨서 해봐서 아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 껍질이 수분을 먹기 위해서 살에 들러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50도 물을 입혀주면 수분이 촉촉해지면서 사이에 있는 지방이 아주 쉽게 떨어지고요. 이 분리도 그냥 당기면 떨어지더라고요. 오징어 껍질도 그렇듯이 모든 껍질들 보거 껍질도 오늘 요리했는데 이렇게 싹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살 껍질 필요 없는 요리할 때도 좋고요. 이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요리할 때 넣어도요. 저희 애들은 닭 껍질을 안 먹어서 전에는 버렸는데 지금은 넣어서 요리를 해도요. 껍질 있는지 모르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껍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지방이 문제잖아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뗄 수 없으니까 껍질을 벗기고 떼내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떨어지죠, 지방이. 지방이 일단 열량이 많은, 근데 솔직히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하게 먹을 때 남는 열량은 단백질을 먹든 모든 어떤 좋은 철분을 먹든 칼슘을 먹든 많이 내 몸이 사용하지 못한 열량은 다 여기 림프계 큰 지방과 모든 몸 구석구석 다 지방으로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왜 돼지고기도 이렇게 하면 이 지방이 쉽게 손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요. 우리 몸도 운동으로 빼기 힘든 거 아시죠? 운동은 얼마나 해서 한번 찐 지방은 빠지지 않아요. 대부분 근육이 감소된 곳에 지방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그쪽에 근육이 이미 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을 늘려야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50도 물에 뜨뜻하게 하면 근육도 수분을 머금고요. 그리고 이 근막 있죠. 이 근막이 엄청 질긴 거 아시죠? 콜라겐. 이 근막도 따뜻하게 해야 이완이 되어서 이렇게 안에 수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근막, 그리고 힘줄인데 여기 다리에도 힘줄 많잖아요. 이 봐요. 이것도 엄청 질겨서 전에는 압력밥솥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50도 물에 해동 숙성을 하면 이거 떼낼 필요 없이 부드러워서 그냥 일반 냄비에 조리를 해도요. 부드럽게 잘 돼요. 이 다리살이 질긴 거 아시죠? 그냥 요리해도 잘 되더라고요. 이 힘줄 이런 거 보이죠? 이게 얼마나 질기냐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이게 근육이 단축되면 이런 것들도 다
짧아져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질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끓여서 끓일 때 부드러워지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렇게 다 떨어지죠. 지방이 쉽게 분리돼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든 분들은 살 빼려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이 나가니까 따뜻하게 해서 제가 사우나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사우나에서 느리고 요가를 하면 아마 금방 요가하면서 살에 직접 이 온도가 닿아야 지방이 녹거든요. 그냥 내가 느끼기에 더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온병을 갖고 문질러 주면 피부가 뜨거운데 그 밑에 지방층도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퍼지면서 녹아서 운동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는 안 고프고요. 칼로리는 소모하면서 물을 섭취하면 이제 그 자리에 근육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는 이게 솔직히 지방 안 떼는데 이렇게 하고 이 남은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물에 여기 나온 게 이게 지저분한 건가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요즘 요리해가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찬물에 싹 한번 헹궈서 그렇게 다시 소금, 설탕, 식용유 다 넣어요. 적게 먹으면 그 밀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칼로리가 적게 먹으면 내 몸이 적당한 만큼만 먹어주면 문제가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카레, 짜장, 덮밥, 찌개, 볶음밥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올리브오일이나 식용유도 올리브오일 굳이 아니어도 식용유, 소금, 설탕 넣어서 딱 저장을 해뒀다가 한 팩씩 꺼내서 그때그때 쓰면 되거든요. 엄청나게 가성비 최고고요. 무엇보다 저속노화 식단의 육류 손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노폐물이 썩 빠져서 모든 동물들의 노폐물이 있듯이 이 애들도 노폐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빼내고 섭취하니까 그대로 먹으면 이 노폐물에 내 몸에 플러스 되지만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나쁜 물질이 빠졌기 때문에 내 몸이 해야 할 일이, 내 몸속 장기들이나 세포들이 해야 할 일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저속노화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험체가 되어서 경험해 본 결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걸 대부분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국 종류로, 국물이 있는 종류로 끓여 드시고, 볶음밥, 비빔밥에도 양념해서 넣어도 되는데 그럴 때는 국을 항상 곁들여서 체수분이 감소하지 않는 조리법으로 감소하지 않긴 힘든데 적게 감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채소와 곁들여서 식사를 하시면 조금 더 몸의 체수분 70%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조리를 해서 섭취하시면 건강을 조금 덜 늦게 잃는 방법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는 전통 발효 음식을 즐겨 먹는데요. 이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분이 많은 채소와 먹거나 이렇게 국물 요리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국물을 해서 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육류는 적게 먹고요. 여기에 대신 그 육류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삼겹, 대패 삼겹살 그런 걸 넣으시면 조금만 드실 수 있고 맛은 있게 풍부한 맛으로 육류는 적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수분 소실량이 적겠죠. 이렇게 채소를 많이 넣어서, 그리고 두부를 넣고, 이렇게 두부를 또
왜 단백질 중에 수분이 최고로 많은 게 이 두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또 물만 있는 두부도 자주 즐겨 먹어요. 단백질 대용으로. 계란도 찜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육류의 정석, 육류 섭취의 정석, 육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대패 삼겹살, 우삼겹 이런 걸요. 볶음밥에도 얇게 썰어 넣으면 되고요. 비빔밥에 이런 걸 조금씩만 하면 이게 뭐라고 할까? 적은 양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덩어리 고기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육류를 섭취하게 되거든요. 도축 시에 그 빠져나간 혈액, 그 혈액의 94%가 수분인데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하다고 보셔야 돼요. 육류가 보기에 육즙이 있을 뿐, 그래서 수분이 없기 때문에 대사 시간이 3시간 가장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각종 암 발병률이 장에서 체수분을 뺏어와서 대사를 하고 나가거든요. 안 뺏기려면 국물하고 같이 먹어주면 덜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장암이 요즘 암이 환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육류 섭취량이 늘면서 대신에 적게 먹고 수분을 많이 먹으면 그 건강을 암으로부터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된장이요. 일주일에 3번만 섭취해도 대장암 걸릴 확률을 낮춘다는 거 아시죠? 제가 먹어보니까 된장이 설사나 각종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먹어주면 바로 멈추고요. 탈이 났을 때 보통 매실을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전에 병원에서도 저희 엄마가 그 폐혈증으로 입원했을 때 그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된장을 먹고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된장을 드시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된장 애호가가 됐고요. 전통 발효 음식의 건강에 좋다고 된장, 고추장, 김치, 그리고 액젓, 간장, 저는 이런 것들로 간을 많이 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다른 걸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애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은 우리 몸은 워터프루프라서요. 그냥 염분이 없는 물은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이 끓인 물, kokcha 끓인 물이나 저는 여기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맛이 안 나게끔 해서 그냥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3번만 떨어뜨려서 먹어도 돼요. 그 레몬즙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타민 C는 근육 합성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드셔야 돼요. 저는 단 과일은 나무에 열린 설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탕. 그래서 그 레몬 새콤한 음식을 그 샐러드에도 레몬즙을 넣어서 새콤하게 먹고요. 새콤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 달도 안 나고 장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왜 여름 음식에 대부분 새콤한 이유가, 식초가 들어가는 이유가 달을 차게 먹지만 장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새콤한 얘기하면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식은 가능하면 새콤한 과일도 새콤한 과일, 베리 종류, 단 과일 말고 복분자 이런 거는 좀 새콤하잖아요. 그리고 보리수, 앵두 이런 것들은, 블루베리 이런 종류도 새콤하니까 달콤한 맛이 강한 포도류 이런 것보다는 좀 새콤한 맛이
있는 과일을 드시면 그 비타민 C를 많이는 어차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먹으면 남는 칼로리는 지방으로 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새콤한 음식을 선호하는 걸 추천합니다.